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서치 센터의 박철성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의에 대해 기업을 들고 나오셨나요? 이정현 씨 때문에 제가 닉네임이 생겼어요. 워닝박이라고. 무슨 뭐 의미죠? 맨날 뭘 주의를 해. 아유, 나 그래서 별명이 생겼는데 그래도 오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갑니다. 2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신한. 코스피 종목번호 005450. 신한 주가가 최근 50% 급등했습니다. 단기간 비정상적 폭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상한 주가 견인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됐죠. 전문가들은 자칫 개미 무덤이 될 수도 있다.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더욱이 신한은 최근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주가 고공행진 중이던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신한은 지난 21일 최대주주 SNK월드코리아가 주식 100만 주를 담보 잡혔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한이 악화된 자금난을 드러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한의 자금난은 사실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에도 대출을 연체했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당시 신한은 93억 원의 대출 원리금 연체를 야기했죠. 대출 연체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당시 94억 4,800만 원. 이는 자기 자본 대비 12.6%에 해당됐습니다. 그 당시 기한 이익 상실은 리비아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비롯됐죠. 채권자가 담보로 잡혔던 신한빌딩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면서 발생됐습니다. 2011년 신한은 리비아 내전 사태로 공사 현장을 철수했습니다. 트리폴리 및 자위야 5,000세대 등의 공사 현장은 지금도 중단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담보대출 공시에는 정작 대출 금액과 대출 목적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시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 측 관계자는 20억 원을 대출했다면서 관계사인 드림리버 오피스텔의 잔금과 준공에 필요한 각 제세 공과금 납부를 위한 단기 대여 목적이라고 문자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나 악화된 자금난의 의혹 그리고 주가의 폭등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주가의 위험성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의 반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반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시각 차이라는 표현 정도가 적절할 것 같고요. 말씀처럼 개미무덤 경제령에 대한 소액 주주들은 강하게 시각 차이를 표출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아직 네. 액면가도 안 왔다. 네. 가자. 이런 입장이었죠. 10분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맞다 틀리다로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이럴 땐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한번 돌릴 필요가 있죠. 세상에선 지금 현재 JTBC 손석희 대표가 세인의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지난 24일 JTBC 손석희 앵커의 얘기였습니다. 물론 신한의 주가 고공행진 논란이 손석희 앵커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주식판은 삶의 축소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희망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개미 투자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다수의 개미 주주들은 주가의 끝없는 고공 날개짓만을 원합니다. 극히 정상적인 바람이죠. 그래야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람처럼 되질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충고입니다. 그런데 이를 논하기보다는 우선 주가가 왜 오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가 상승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건 주가 상승은 팔자보다 사자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는 기본적 시장 논리입니다. 문제는 신한의 주가 폭등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신한을 투자주의, 특정 계좌 매매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주가 상승에 특정 계좌가 깊이 관여됐다는 일종의 옐로카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신한이 세력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고 신한의 조경선 대표나 김춘환 회장 그리고 임직원이 주가 폭등에 개입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미확인 세력의 손놀림에 의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주가가 급등을 하면 하락에 당연히 대비해야 된다는 점도 이제 수익산맥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종목이 이런 세력의 손놀림의 타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요즘 예리해 지셨어요. 제가 아주 뜨끔뜨끔 놀라는데 그 작가가 써준 대본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유, 놀랐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주가 조작꾼들이 액면가 이하 그리고
거래량과 시가총액, 시총이 적은 종목을 타깃으로 삼는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자금으로 주가 조종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신한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한의 주당 액면가는 5,000원. 그런데 주가 고공행진 출발 당시였던 지난 12월 27일 장중 저점은 3,620원이었습니다. 액면가 이하의 가격이었죠. 신한은 평소 거래량이 채 10,000주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1월 29일 거래량은 종일 거래량이 고작 2,642주가 전부였습니다. 이날 시가총액은 268억 원. 전문가들이 신한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배경입니다. 현재 신한 일본 그래프에는 세력의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미확인 세력에 의해 주가가 견인됐다는 의혹이죠. 더욱이 주가 견인 주체였던 세력과 외국인은 이미 차익 실현에 돌입했다는 분석 보고입니다. 다만 지금 그들은 거래소와 금감원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신한은 지금부터가 살얼음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력의 나머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순간 주가는 와르르 폭락한다는 게 전문가들 경고죠. 신한은 건설업체입니다. 건축, 토목, 주택, 플랜트 사업을 합니다. 신한은 1968년 2월 신한기공건설로 출발했습니다. 그해 10월 건설업 면허를 취득했고요. 신한기공건설은 김준성 명예회장이 창업한 이수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김 명예회장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사돈지간입니다. 신한기공건설은 1978년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1989년 12월 신한기공건설은 부강공장을 취득했고요. 이어서 91년 12월 지금의 상호 신한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9월 신한은 최종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2001년 신한은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던 김춘환 사장이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관리에서 벗어났죠. 김 사장은 SNK월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서 신한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SNK월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SNK월드의 신한 인수는 국내 M&A 시장에서 LOB, 즉 차입 매수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LOB는 아시겠지만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합병 기법입니다. 당시 SNK월드는 인수대금 700억 원을 신한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힌 뒤에 금융권에서 조달했습니다. 현재 신한의 최대 주주는 SNK월드 코리아, 보유 지분은 53.85%입니다. 네, 앞서서 네. 궁금한 건 이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취재진이 신한 측 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자, 어떤 내용이죠? 관계자에게 네. 주가 급등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 그냥 꽂았습니다. 관계사 통해서 그 메일로 드린 것처럼 여의도에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준공이 어제 떨어져서 이제 입주가 다음 달 초면 시작되고 이제 잔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이익이 이제 실현되는 시기가 우려한 거 말고는 다른 뭐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주가 고공행진 중에 최대 주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자금이 어렵냐고 물어봤습니다. 신한 자체적으로는 그동안에 뭐 리비아 공사가 중단되고 이래가지고 많이 실적도 부진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관계사를 SPC를 설립해서 그 관계사를 통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오피스텔 사업 말고 횡성에 이제 저희가 관광단지 리조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건축 인허가 접수가 이제 심의가 접수가 됐고 했던 게 최근의 일이죠. 이제 내년 봄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요, 팝업창이 떠요. 사칭주의.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물어봤습니다. 사칭업체, 우리 홈페이지요. 그동안에 우리 이제 관광단지 리조트 사업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걸로 뭐 자기가 공사를 따른 둥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 만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안내문을 띄워놓은 거죠. 잘 들어보셨죠? 그 주식 격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지금 신한 그래프 형태가 무릎일까요? 어깨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몫입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